그러면 시험 범위 두 번째 단어는 수권에 대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는 물이 아주 많은 행성이죠. 그래서 지구에서 물의 분포가 표면의 약 70%라는 점 알아두시고 교과서의 238페이지 보면 가운데 쪽에 이제 물의 분포에 대한 그래프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물이 어느 정도로 있는지 보시면 해수가 97.2%,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거의 대부분은 바닷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육지의 물이 겨우 2.8%고 사람들이 사용 가능한, 즉 생활용수 또는 사용 가능한 물이 대부분이 육지의 물이에요. 바닷물도 사용하지만 바닷물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나 아니면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거 못하기 때문에 겨우 2.8%의 육지의 물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2.8%를 다 쓰는 것도 아니고 2.8% 중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요 물이는 거죠. 그것도 토양을 제외하고 호수와 강의 물이 0.03%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호수와 강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혹은 부족할 때 지하수를 사용하지요. 그것도 땅속을 파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육지의 물 중에 대부분은 빙하, 즉 북극하고 남극하고 다음에 빙하에 존재하는, 즉 높은 산에 존재하는 눈들이 이거는 우리가 거기 가서 가져와야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바로 사용 가능한 물은 겨우 요거 0.3%, 그리고 0.62%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물은 아껴서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지요. 육지의 물은 액체 상태의 물도 많지만 대부분은 빙하 상태, 즉 고체 상태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적혀 있죠. 대부분은 해수이고 양도 매우 적은 육지의 물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나마 대부분이 눈과 얼음의 형태로 분포하므로 호수의 물을 사용하거나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물의 소중한 가치가 되겠죠. 물의 가치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교과서 사진을 보면 바닷물, 빙하, 다음에 육지의 물, 다음에 지하수, 이건 지하수입니다.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물의 가치 활용, 즉 물을 어떻게 사람들이 사용하는입니다. 겨우 0.03%의 호수의 물과 다음에 0.62%의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사실상 사람의 몸 70%가 물이니까 우리는 생명활동에 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생명활동에 물이 필요하니까 마시는 물로 하루에 한 번 마실 때 0.2리터, 200ml 쓴다는 거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만 마시는 게 아니죠. 물은 마시는 것만 사용하지 않고 화장실에도 사용하고 샤워할 때도 사용하고 다음에 여기 우유가 250ml 하나에 255리터의 뜻이 여기서부터의 뜻은 지금부터 체크되는 것의 뜻은 우유 250ml를 만들기 위해서는 255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소한테 물을 먹여야 될 거고요. 우유 공장에서 물이 쓸 겁니다. 피자 한 판엔 피자에 필요한 식물들, 피자 밀가루, 피자의 화덕 등 물이 사용되는 것 전체를 대면 결론적으로 소가죽 1kg을 사람이 사용한다면 17,000리터 이상의 물을 씁니다. 그러니까 소가죽을 많이 사용하면 물을 많이 쓴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소가죽보다는 인조가죽이 좀 더 낫겠네요. 청바지 한 벌 12,000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한 벌을 만드는데 한 벌을 우리가 산다는 것은 12,000리터의 물을 들여서 청바지를 만들었다는 뜻이 되므로 이러한 물품들은 물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에서는 좀 삼가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물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물이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냐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물의 가치가 중요한 거고 물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물을 생활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제품을 생산하는 데 되겠죠. 생활하는 데는 앞에 이제 봤던 씻는 거, 욕조,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거, 마시는 것이 되겠고요. 제품은 공업 제품이나 농산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물은 아까 앞 페이지에서 배운 우리가 그 전에 배운 0.03%의 호수 강물 또는 0.62%의 지하수를 쓰는 건데 1차적으로 얘를 1차로 쓰고 그 다음 지하수를 2차로 쓰니까 수자원이 중요하게 되겠죠. 1차가 금방 떨어지면 2차를 쓸 건데 지하수도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지하수도 만들어진 속도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물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물을 아껴야 다음번에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은 자원이죠. 수자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자원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댐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제품을 때 물을 아껴서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강수량에 따라서 물이 오는 것을 예측해서 어떤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여야 됩니다. 교과서 241페이지에 있는 그 각각의 예, 지하수의 활용예, 그다음에 호수와 강의 활용예, 그다음에 수자원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는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수는 바닷물을 말하죠. 이 바닷물은 지구상의 98.2%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97.2%이 바닷물들이 사실 사람들한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바다를 먼저 사람들이 살펴봤습니다. 먼저 바닷물은 햇빛, 태양 에너지인 햇빛에 의해서 가열이 되겠죠. 그래서 바닷물 표면의 온도가 그래프와 같습니다. 잘 보시면 저희도 당연히 적도 지방을 말합니다. 저희도 지방은 수온이 30도 근처로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극지방, 고위도죠. 여러분들이 교과서 244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살펴보면 고위도가 위아래에 있다는 사실 잘 살펴보시고요. 이 고위도 극지방은 수온이 5도, 0도로 수온이 매우 낮아요. 당연히 햇빛이 많이 도착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친구들이 이 햇빛의 차이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구가 이렇게 반원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가 적도고 여기가 극지방이 될 거예요. 햇빛은 수평하게 도착을 하는데 다 똑같이 도착을 하는데 적도지방은 이렇게 도착할 때 이 정도 면적의 햇빛이 이 정도 면적으로 도착을 하죠. 그러니까 이 면적 여기 요만큼의 햇빛이 요 면적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극지방은 똑같은 양의 햇빛이 도착을 하는데 면적이 이만큼 도착을 하죠. 극지방은 더 넓겠죠? 그러면 같은 면적으로 도착하는 양은 적죠. 그래서 여기는 적은 햇빛이 도착을 하는 거고 여기는 큰 햇빛이 도착을 하는 거죠. 많은 양의 햇빛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고위도 지방은 높은 온도, 저위도 지방은 낮은 온도가 되는 겁니다. 교과서 245페이지를 살펴보면 이제 수온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수온은 이제 바닷물을 높이에 따라서, 즉 깊이에 따라서 표면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서 수온을 측정해 봤는데 특정 높이 약 100에서 요 깊이는 달라져요. 200m가 되는 곳도 있고요. 50m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특정 높이까지는 온도가 일정한 곳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아주 깊은 곳에선 온도가 매우 낮으면서 일정해요. 낮으면서 변함없는 곳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낮은 온도부터 높은 온도까지 온도가 천천히 변하는 층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수온 약층이라고 합니다.
혼합층은 태양에너지에서 햇빛이 도착하면 여기 물의 온도가 28도처럼 적도지방은 높아지겠죠. 문제는 여기에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서 이 물을 섞어줄 거예요. 이렇게 막 섞어주면 물이 섞이니까 물의 온도가 다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수온이 일정한 곳이 혼합층. 수온약층은 밑에는 낮은 온도의 물, 위에는 높은 온도의 물이 존재하니까 물이 비스듬히 온도가 이렇게 분포가 되면 이거는 물이 대류하지 않죠. 앞으로 배울 거고 여러분들은 배웠으니까 밑에 높은 온도의 물이 있어야 올라가죠. 밑에 낮은 온도의 물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매우 안정적으로 되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수온약층. 심해층은 수온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보통 4도 근처로 물론 3이나 4나 5도로 이렇게 낮은 온도로 존재하는 곳이 심해층이 되고 깊이가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수직급 분포, 온도, 바닷물의 온도가 수직 분포가 되는 이 그래프의 모양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파일에서 다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